세계적인 성과 심리학자입니다. 승리를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비롯한 16권의 책을 썼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자, 특별히 짐 로어 박사님은 지금은 현재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크고 작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잘 안 됐던 거죠, 뭔가 할 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자, 이 짐 로어 박사님이 힘들 때 얻었던 그 어떤 발견, 그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삶의 목적과 중요함을 다룬 빅터 프랭클의 책이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와, 벌써 한 4번 정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에서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깊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깊은 연민과 사랑과 용서의 소중한 가치를 언제 배웠냐라는 것입니다. 이 짐 로어 박사님이 막 승승장구 잘 나갈 때 이것들을 배운 건가요? 아니요. 어떤 순간에요? 실패의 순간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의 그 순간들에 이 책이 나에게 힘이 되어줬다. 깊은 연민과 사랑과 용서의 소중한 가치를 그때 배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점들에서 한번 좀 바라보고요. 아,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도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실패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이 되어준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지만 실패는 나와 타인을 용서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래요. 언제가요? 내가 실패하는 순간이요.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들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죠. 물론 내가 뭐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복합적으로 내가 소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나와 타인을 용서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이 생각의 전환들, 이렇게 한번 상황들을 재해석해 본다면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을 실천하라. 이 짐 로어 박사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친절을 실천하래요. 아, 그렇구나.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짐 로어 박사는 미 해군 특수부대 지휘관들을 만났을 때 얻었던 교훈을 삶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모든 명예는 결국 떠나고 사라진다. 미 이제 해군의 특수부대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명예는 결국 떠나고 사라진대요. 그럼 남는 게 뭘까? 남는 것은 친절과 겸손,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뿐이다. 따라서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명예를 지키려고 막 내 자존심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낮아져서 겸손하게 친절을 베풀 때, 그때 진짜 인생에 참 그 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절과 겸손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여러분, 친절을 실천하는 것 오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잘 웃으시는 분들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것보다 정말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성공이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다. 이것도 정말로 가치 있는, 정말로 성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때 존재했음으로 인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다라고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물론 아주 어떤 작은 부분에서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요. 근데요, 그게 정말로 많은 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많이 웃는 거예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세상을 좀 더 내가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고 기여하고 헌신하는 거. 여기서 행복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다면 그거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위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 로어 박사님은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실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친절을 실천하는 것 외에 두 번째로 매일 일기 쓰기를 추천하는데 인생의 회복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일기 쓸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거 꼭 메모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일기 쓰자라고 한번 노트에 써 보세요. 의도적으로 매일 일기를 써야 됩니다. 의도성이 없다면요. 의도적으로 살짝의 스트레스, 살짝의 그런 압박이 없으면요. 일기 쓰기 돼요, 안 돼요? 아, 질문 잘못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진짜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사람이 늘 이렇게 너무 자유로우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밀어 넣어서 매일 일기 쓰는 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쓰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바쁜 삶이라도 삶의 그 밸런스,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대요. 내 삶의 균형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히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의도성을 갖고 일기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하든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일기 쓰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되는지를 전념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에 더욱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기를 쓰게 되면요. 내 연약함, 내 결점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아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의도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량화와 추적을 통해서 무엇이든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일기 쓰기를 통해서 좀 뭔가 수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라기보다는 일지의 개념이 좀 더 있는데요. 뭐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행동을 숫자로 만들면 의식이 고양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습관 형성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숫자로 기록하는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개선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개선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기를 쓸 때도 숫자로 최대한 기록해 보라. 매일 내가 어느 시간대에 두려움을 가장 느끼는지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또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량화, 정량화 해보는 거죠. 기록을 통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할 때 내 심박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등을 숫자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개선할 수 있고요.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쓸 때 특별히 뭐 일지나 이런 거 할 때 숫자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는 것들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짐 로어 박사님의 이 마지막 권면, 여러분 삶의 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추구하면 이 첫 문장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마음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 뭐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왜 스트레스를 추구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추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절을 베풀거나 일기를 쓰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이거 살짝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행동해야 되니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스트레스를 추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였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문장으로 딱 정의된 것들 보니까
확 와닿았어요. 맞다. 그래, 이거다. 내가 정말로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들, 스트레스를 추구하게 되면은 다른 영역에서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나 운동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하지만 정말로 건강을 통해서 많은 영역들이 회복되잖아요. 일기 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친절을 베푸는 거요. 여러분 오늘 한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를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영역에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걸로 저는 또한 확신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 작은 스트레스 추구해 보시면서요. 다른 영역에서의 놀라운 회복을 만드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